돈도 있었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이거들 지킨 거였더라고요. 이 말을 꺼낸 분은 올해 83을 맞은 안상우 어르신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오래된 주택에 혼자 사시지만 집 안은 정갈하고 공기처럼 조용한 단정함이 흐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느낄 만한 삶의 기품이 있었지요. 그날은 아침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방 한가득 스며든 햇살 아래에서 어르신은 차분하게 그러나 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노년의 삶의 지혜를 더하는 따뜻한 이야기, 황금노년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노후 준비는 결국 돈이라고. 연금이 얼마냐, 집이 몇 채냐, 자식이 얼마나 잘 됐냐, 그게 다 노후의 성공 기준이라고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입에 대시더니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게 다라고 믿으면 마음은 끝내 허전하더이다. 사실 안 어르신도 한때는 돈에 집착하셨답니다. 젊은 시절엔 무역업을 하셨고 제법 큰 돈도 벌었습니다. 퇴직 후엔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도 얻으셨고 아이들 모두 대학까지 마쳐서 외부에서 보면 그야말로 노후 준비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지 않는데도 삶이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가운 얼굴이 없고 저녁이 와도 기다릴 만한 일이 없었답니다. 돈으로 집은 샀는데 마음 둘 곳은 없었어요. 시간은 많았는데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땐 몰랐지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죠. 근데 진짜였어요. 내 마음에 바람이 숭숭 불었어요. 어디 하나 기대고 싶어도 기대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처음 느껴진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무거웠고 마스크 너머로 숨이 차올랐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는데 문득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 내 무거운 손을 잠시라도 잡아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게 다가왔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사람을 안 만났구나. 내가 가진 건 돈이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안 어르신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자신이 잊고 살았던 것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제일 먼저 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화요. 나 먼저 전화한 적 없어요. 전화가 오면 받았고 안 오면 그냥 지나갔어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그게 내 삶을 텅 비게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사람을 끊으면서 삶이 비기 시작했고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했지만 돈은 침묵했고 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뭐든 해결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외로움만은 안 되더라고요. 외로움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채워야 하더라고요. 이쯤에서 어르신이 입을 다무셨습니다. 차 한 모금을 조용히 넘기시고는 창밖 멀리 핀 벚꽃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 가장 후회한 건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관계를 안 지킨 거였어요. 그 말이 참 묵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건다는 게 몇십 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안 어르신은 제일 먼저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로 연락 끊긴 지 20년, 명절에도 문자 한 통 주고받지 않던 사이였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너무나 반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야, 내가 전화를 다 하네. 나 진짜 깜짝 놀랐다야. 그 한마디에 어르신은 웃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그날 두 분은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셨고 일주일 뒤엔 직접 만나 손수 커피까지 타주며 우리 옛날처럼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 보자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혼자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 아직 살아있구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구나. 그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그제야 알았어요. 나의 행복의 감정은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사람들과의 연락,
함께 걷는 산책길, 식당에서 둘이 나눠 먹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작고 평범한 일상이 다시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혼자 밥 먹을 땐 그냥 씹기만 했는데 이젠 밥맛도 나고 반찬 맛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가 느껴졌던 건 몸이었습니다. 잠이 더 잘 왔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무거웠고 심장이 덜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쓰니까 약보다 더 큰 힘이 생겼어요. 어르신은 그 후로 매주 목요일이면 시흥 도서관 앞 작은 쉼터에서 만남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과 함께 모여 차 마시며 살아온 이야기, 손주 이야기, 정치 이야기까지 서로 웃고 서로 말하고 서로 들어주는 시간이 되었죠. 나는 요즘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월요일부터 이야기할 게 생겨야지 생각하면서 일주일이 활기차게 흘러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확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건 결국 돈도, 물건도, 명예도 아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생한 감각 아닐까요? 예전에는 하루가 길었어요. 무슨 요일인지, 날짜가 뭔지 모를 때도 많았죠. 근데 요즘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람 만날 약속도 있고, 읽고 싶은 책도 있고, 그냥 시장 가는 길도 새로워요. 사람 하나, 대화 몇 마디, 미소 하나, 그 작디 작은 것들이 안 어르신의 삶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정기 검진을 가셨을 때 의사가 혈압도 안정되고 체중도 적절히 줄었고 수면 상태도 좋아졌다고 하더랍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몸이 좀 가볍고 밤에 2번 이상 안 깨더라고요. 의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즐거운 일 있으시죠? 표정이 확 달라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고 합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거울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눈을 맞추듯 가만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대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요즘 웃는 일이 많았어요. 괜히 혼자 피식피식 웃고 어떤 날은 차 안에서 흥얼흥얼 콧노래도 나와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관계는 안 어르신의 뇌와 몸, 마음까지 깨워낸 보이지 않는 강력한 비타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어르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표정이 참 편안하시네요. 뭔가 삶이 잘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한마디가 어르신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정과 존중이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퇴직하고 나니까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네 싶은 거예요. 근데 다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있어줘서 좋다고 말하니까 내가 다시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삶은 그렇게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짝임은 통장 잔고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오늘도 그냥 지나가자. 별일 없이 끝나기만 하면 다행이다. 그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안 어르신의 하루는 기다림과 준비로 채워져 있습니다. 목요일 모임을 위해 며칠 전부터 읽을 책을 골라두고 함께 나눌 차와 과자를 고릅니다. 작은 준비지만 그 준비 속에 삶의 목적이 생겨났습니다. 누굴 만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반짝여요.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게 이 나이에 이렇게 벅찬 일일 줄 몰랐어요. 심지어 일상 습관까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식사가 귀찮고 대충 때우던 끼니였지만 지금은 맛있게 먹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건강을 챙겨야 만남을 지속할 수 있고 좋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싶어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도 신경 쓰게 되었죠.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엔 그냥 버티는 몸뚱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 건강해야 할 존재가 된 거죠. 이런 변화는 삶의 태도 자체를 바꿨습니다. 예전엔 날씨가 흐리면 하루 종일 마음도 가라앉았지만 요즘은 비 오는 날에도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해요. 오늘 내가 따뜻하게 말 건넨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렸을 수도 있겠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조차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한 시간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침묵이 외로움이었는데 지금은 침묵이 평화로워요. 이 말 한마디가 진짜 행복한 노후의 정답 아닐까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주고받고 있는지 그걸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은 더 이상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제야 알아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고 그 다음이 시간이라는 거요. 돈은요, 그 다음이에요. 있으면 편하긴 해요. 근데 그걸로 마음을 채우긴 어렵더라고요. 안 어르신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줄 알았고 은퇴하고 나면 남긴 것이 나를 설명해 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남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였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녀간 자리에 뭐가 남았는가? 내가 누군가와 웃었던 기억이, 내가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던 그 순간이, 그게 결국 남는 거예요. 어르신은 특히 은퇴 직후 시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스스로를 쓸모없어진 존재로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잘 건너야 진짜 황금 같은 노년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무리해서 창업하고 무리해서 뭐든 해보려 하지 말고 그저 관계를 다시 묶는 일부터 시작하라고요. 사람들과 다시 눈을 마주치고 나를 소개하고 나는 지금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요. 관계는 투자입니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다시 회복되고 그 안에서 의미가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냥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은 마음을 내더라고요. 지금의 어르신은 누군가를 대할 때 눈을 보고 이름을 기억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 정성껏 시간을 주고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요. 그런 나를 보며 나 자신도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만으로 하루가 참 든든하답니다. 그래서요. 나는 오늘도 사람을 기다립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내 얘기를 건네는 그 시간 말이에요. 그게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이고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됐습니다. 안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돈은 한때를 책임지지만 사람은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고요? 돈도 준비해야죠. 근데 마음도 준비해야 해요. 시간도, 사람도, 내 태도도 그 모든 게 모여서 노후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조금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잔고가 든든한 삶, 큰 집과 넓은 정원이 있는 삶, 물론 그것들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나눌 사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누군가, 그리고 함께 걸어갈 관계가 우리 삶을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안부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황금노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운 밤에 따뜻한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당당하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